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트렌디의 12.3인치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컨비니언스 추가해서 2,86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렌디만 되어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입니다. LED 헤드램프도 기본이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있으니까요. 드라이브 와이즈 안 넣어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바로 그런 걸 채워주는 게 컨비니언스입니다. 컨비니언스는 폴딩 키를 스마트 키로 바꿔주고 앞좌석 시트에 열선도 넣어줍니다. 스티어링도 가죽 씌워지며 열선까지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탈만하죠.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제가 원래 1번 조합에선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편인데 이번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넣어야 돼요. 이거라도 넣지 않으면 센터페시아에 이상한 택시 액정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165만원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넣으면 후방 모니터와 레인 센서,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오니 비싼 가격은 좀 봐줄만 하다고 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도 꼭 넣어줘야 되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오면서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들어오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됩니다. 요즘 이거 없는 차가 없죠. 무조건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열 통풍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덥지 않다면 이런 건 없어도 되죠. 여름이 더우시다고요? 그럼 에어컨 세게 틀면 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습니다. 그런데 스포티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남자라면 모니터 보고 주차하는 건 좀 아니죠. 상남자답게 후방 카메라도 보지 말고 조수석에 손 딱 올리고 뒤를 보면서 주차하면 여자들이 은근 좋아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팅하고 내려서 주차되는 거 구경하는 게 은근 느리더라고요. 한국인의 성질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돼요. 적당히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12.3인치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추가하여 3,11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51만원 올랐습니다. 프레스티지는 운전석 파워 시트와 1열 통풍 시트가 들어옵니다. 지구가 점점 온난화로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의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열선 시트보다는 통풍 시트를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2열 에어벤트도 뒤에 사람을 태운다면 꼭 있어야 할 옵션입니다. 안 그러면 앞만 시원하고 뒤는 더워질 테니까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이 140만원이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지만 네, 아닙니다. 모니터링 팩을 넣으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오는데 초보 운전자 분이라면 이거 챙기는 게 좋습니다. 평소엔 엄청나게 커 보였던 차가 서라운드 뷰만 있다면 그냥 장난감 차 같죠. 그래서 주차하기도 편해집니다. 또한 전방 주차 센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 통과하기도 편해집니다. 여기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실내엔 하이테크한 느낌 살리게 됩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2열 열선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사람이 안 타면 쓸 일도 없는 게 바로 이 2열 열선 시트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없습니다. 하지만 트렁크를 자주 열고 닫을 일이 없다면 전동 테일게이트 없어도 됩니다. 손으로 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기판이나 12.3인치 계기판이나 보여지는 정보는 때깔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굳이 이런데 돈 쓸 필요 없어요.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노블레스의 12.3인치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하이테크 추가하여 3,33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2번 조합 대비 216만원 올랐습니다. 노블레스를 와야만 되는 옵션들 중에 진짜 치명적인 게 몇 개 있죠. 일단 2열 열선 시트. 패밀리카에 2열 열선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겨울에 뒷좌석이 더 춥기 마련이니 무조건 챙겨야 되고요. 실내 가죽도 블랙뿐만 아니라 네이비나 브라운 컬러를 고를 수 있는데 특히 브라운을 고르면 천장이 블랙 헤드라이닝으로 마감되어 내부가 차분해지고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미지로 보면 네이비가 이쁘긴 하지만 브라운 컬러도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 되면서 워크인 디바이스도 추가됩니다. 옆자리 여자친구 잠들었을 때 눕혀주기 편하고 서로 좋겠죠.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미리미리 트렁크 열 때 좋고요. 남들처럼 손으로 닫는 게 아니라 버튼 한 방으로 천천히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챙기는 게 맞습니다. 75만원짜리 하이테크를 넣으면 12.3인치의 LCD 계기판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내비가 12.3인치인데 계기판을 일반 디지털 계기판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실내 분위기를 위해서도 하이테크는 챙겨야 됩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천연 가죽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죽 시트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천연 가죽이 필수로 가야 할 옵션은 아니에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없는데요. 근데 혼자 운전하는 차라면 메모리 시트 없어도 되죠. 둘이 번갈아 가며 운전하신다고요? 그래도 그냥 전동 시트니까 시트 위치 바꾸는 거 금방 됩니다. 진짜 없어도 돼요. 19인치 휠 없는데요. 그런데 휠 커져봤자 연비만 떨어지죠. 그럼보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19인치 휠은 디버프를 받는 겁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죠. 보통 사람들이 밖에서 봐서는 MFR 타입과 프로젝션 타입 어차피 구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꼭 다실 필요는 없어요. 리어 램프가 LED가 아닌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밖에서 보는 스포티지 중에 어떤 차는 후미등이 전구이고 어떤 차는 후미등이 LED인지 기억이 나시던가요? 안 나시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포티지의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의 스타일, 프리미엄, 모니터링 팩, 크레 사운드 추가해서 3,559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223만원 올랐습니다. 천연 가죽이 들어옵니다. 재질에 민감한 저 같은 사람들은 천연 가죽은 꼭 챙겨야 되더라고요. 확연히 재질의 차이가 나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이지 액세스로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해주니까 한번 적응되면 매우 편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아요. 스타일을 넣으면 온갖 램프들이 LED로 바뀌면서 헤드램프도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뀝니다. 프로젝션 타입이 확실히 야간에 잘 보이긴 해요. 어지간하면 꼭 챙겨야 할 옵션이고요. 프리미엄 넣으면서 가죽에 퀼팅이 들어갑니다. 이거 넣어주면 남들이 차를 딱 탔을 때 와, 무슨 스포티지에 퀼팅이 들어가 있냐 하면서 놀랄 겁니다. 브라운 컬러를 고를 수 없다는 건 좀 아쉽지만 네이비도 충분히 이쁘니까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크레 사운드. 저는 이거 이퀄라이저 좀 건들면서 보니까 노래 꽤 들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크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포티지의 크렐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챙기세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2,868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1열 열선 시트까지 이 정도만 되어도 5년 10년 타는 데는 옵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옵션을 넣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251만원 더 주고 2번 조합 3,119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열 통풍 시트와 2열 에어벤트로 쾌적함을 챙기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모드 생기니까 코어 옵션들 다 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왕 사는 차 하이테크 옵션 다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16만원 더 주고 3번 조합 3,33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좌석 열선 시트에 전동 테일게이트, 12.3인치 LCD 계기판까지 소렌토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타는 스포티지 더 고급스럽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224만원 더 주고 4번 조합 3,559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퀼팅 천연 가죽 시트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 크렐 오디오까지 있으니까 진짜 이대로 5년 10년? 아니 저라면 15년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옵션으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12.3인치 계기판과 전동 테일게이트가 좀 눈에 아른거려서 결국 계약하러 가면은 3번으로 계약하게 되겠죠. 동급 차종 비교하기 전에 엔진별 유지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번 조합 기준으로 볼 텐데요. 1.6 터보를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1.6 터보의 3번 조합은 3,241만원입니다. 스포티지의 모든 엔진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죠. 2.0 LPI는 94만원 비싸지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602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2.0 디젤은 285만원 더 비싸고요.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6 터보는 1km당 유류비가 163원이 소모되며 10만 km 주행 시 1,626만원이 됩니다. 그에 비해 2.0 LPI는 472만원 덜 들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428만원 덜 듭니다. 2.0 디젤은 115만원 덜 드네요. 1.6 터보 사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더해주고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년 동안의 유류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2.0 LPI는 처음엔 95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268만원 저렴해지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602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76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2.0 디젤은 처음엔 285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293만원 더 비싸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디젤을 사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박터지는 시장의 경쟁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와 QM6 그리고 요즘 한창 떠오르는
투레스를 놓고 비교해 볼 텐데요. QM6는 길이에선 15mm 더 크지만 차폭은 20mm, 휠베이스는 50mm 더 작습니다. 그에 비해 투레스는 차량 길이는 40mm, 차폭은 25mm나 더 크네요. 대신 휠베이스는 75mm 작습니다. 이렇게 보니 스포티지가 휠베이스로는 실내 공간 챙겼지만 길이에서 살짝 아쉬운 거죠. 그렇다면 가격을 한번 볼까요? 스포티지는 2.0 LPI, QM6도 2.0 LPI, 토레스는 1.5 터보 가솔린, 마지막으로 최고형님인 소렌토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QM6는 스포티지보다 약 34만원 더 저렴하고요. 토레스는 53만원 더 비싸네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무려 845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스포티지 LPI는 1km당 115원이 소모되고요. 10만 킬로 주행 시 1154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QM6는 연비가 떨어져서인지 67만원 더 들고요. 토레스는 무려 632만원이나 더 드네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역시 하이브리드인지라 154만원만 더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년 동안의 유류비를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QM6는 처음엔 34만원 쌌지만 나중엔 31만원 더 비싸지고요. 토레스는 처음엔 53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585만원 더 비싸집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845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914만원으로 더 벌어지네요. 역시 함부로 쳐다보면 안되는 차였습니다.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기아가 QM6 잡으려고 내놓은 LPI에 QM6 뿐만 아니라 토레스까지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